농구 좋아하세요? 원주 시민이 사랑하는 우리의 원주 DB 올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결국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죠. 줄부상과 감독 사퇴라는 악재를 생각하면 나름 선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레전드 김주성 감독 체제로 다음 시즌을 준비한 텐데요. 과연 원주 산성은 부활할 수 있을까요?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원주하는 척 69회 2부는 오랜만에 찾아온 그 녀석과 함께 극각국놀이에서 원주 DB 올 시즌 결산과 다음 시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하는 척 조국인 저운세 김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녀석이 전가요? 그래도 아시네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 녀석이라고 하시는 거죠? 오랜만에 찾아주셨네요, 정우 씨. 그러게요. 이제 특급 게스트가 되셨어요, 정우 씨. 아니 왜 저희 네. 정우 씨 때문에 슬로건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아는 척하기 좋아하는 새 남자. 그거 지금 안 쓰고 왜요? 있다고요. 못 쓰고 있다고요. 아니 당신이 아, 스스로 게스트로 내려가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모시기가 게스트. 너무 힘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아이고. 뭐 하면서 이해하죠. 지내세요, 도대체?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요. 에? 완전 그러니까요. 뭐 네, 강원도 곳곳을 누비셨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주 그러게요. 아니 기사 잘 보고 있어요. 요새 뭐 저기 탄광 얘기 맨날 쓰시잖아요. 맞아요. 시리즈. 아우 약간 지겹습니다. 아직 안 끝나나요? 그 시리즈 끝날 듯 끝나지 않아요? 안 약간 끝납니다. 왜 안 끝나, 안 끝날까요? 정말 주말 연속극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연장을 해. 맞아요. 안 저 끝나요. 뭐 어디죠? 뭐 안산인가 뭐 어디까지 가서 하지 않아요? 그 취재? 맞아요. 갔다 왔어요. 안산.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까지 안산이 범위가 그 넓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이게 안산 약간- 맞는 거죠? 약간 쪽대본처럼 계속 왜 안 끝날까요? 네. 그래도 야, 뭐 어쨌든 시리즈 기사 잘 봐주세요, 여러분. 김정호 기자의 네. 탄광 시리즈. 네. 네. 언제 맞아요. 끝날지. 네. 네. 또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이 묘미가 있는. 그렇죠. 그래요, 근데 말입니다. 정호 씨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네. 원주 DB에 대한 사랑은 계속 이어가고 계셨다면서요. 제가요. 그렇죠. 아니, 직관도 그러니까요. 많이 보러 다니셨던 것 같던데. 아니 정호 씨를 네. 잘 못 보는데 어느샌가 네.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 원주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뭐 경기장 저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그 찍은 사진 엄청 네. 올리시고 제가 올 시즌 저희한테는 연락 한 번 없으시던데. 아니 농구장 가는 걸 안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니 네. 아니 어쨌든 예. 연락해서 볼 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올 시즌 막판에 또 약간 자주 갔죠. 원주 종합체육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드라마를 직관하실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이제 그러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네. 저 그것도 보신 거 아니에요? 알바노 버저비터 그 명장면 올 시즌? 그거는 어웨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워낙 유명하길래 그건- 또 네. 원주에서 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어쨌든 아니 그리고 그 경기들을 또 그냥 일반석이 아니라 되게 네. 코트랑 가까이서 보셨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이벤트였는데 그 개강한 대학생 패키지라고 오. 이제 개강하셨어요, 정호 씨? 제 여자친구가 제가 아니라 저는 저도 개강하고 싶습니다. 시즌 제로 좀 하고 싶은데 저도 아니 빨리 방학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세 네. 경기를 묶어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오. 할인해서 판매를 했었죠 DB에서. 그래서 제일 좋은 좌석으로. 네, 그 코트 자리. 야, 오. 막 선수들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약간 이렇게 맞아요. 하이파이브 했습니다. 아주. 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 토크도 좀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선수 스몰 토크 안 입장할 됩니까? 때
네. 입장할 때 하이파이브하는 이벤트 참여가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였습니다. 오. 아 그것도 어. 이벤트 그게 있어요 네. 따로 또. 야, 이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DB의 알바노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선 알바노 선수가 왜 인기가 있는지 좀 알겠더라. 팬 서비스가 훌륭합니까? 팬 서비스가 확실하더라 그 친구. 아니 예. 뭘 해줬는데요? 등장하는데 무슨 팬 서비스를? 네, 뭘 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등장할 때 보통 이제 다른 선수들은 뭐 이제 그냥 예의상 해주거나 아니면 그 모 외국인 선수는 거의 안 했거든요. 외국인이 몇 명이죠, DB에? 외국인이 3명이죠.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모 외국인 선수는 네. 아예 하이파이브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좀 알바노 불량한 팬 선수는- 서비스를. 네. 아주 막 훌륭하다. 본인이 신나서 막 두 손을 마주 잡던가요 혹시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막 그래요? 댄스를 쳐버리던데요 뭐 거기서. 손깍지를 끼나요? 아무튼. 거의 그 정도로. 아주 진심이 수준이었어. 느껴지는. 진심이 느껴졌다. 오. 예. 어쨌든 아니 그리고 네. 코트 옆에 자리가 할리우드 네. 뭐 슈퍼스타들 이런 사람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거의. 보통 그래요? NBA 같은데 보면은 그쵸. 아, 거의 뭐. 그쵸. 그런 1등석이죠, 1등석. 네. 그렇죠. 어쨌든 이 DB의 시즌 막판을 굉장히 생생하게 지켜보셨기 때문에 네. 오늘 또 생생한 리뷰를 또 해주셔야 되거든요, 정우 아, 씨가. 그럼요. 생생 잘 리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가보시죠.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 원주하는 척 69회 2부 극악공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복동 프랜차이즈 스포츠 토크 극악 공놀이. 네,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DB 올 시즌 어땠나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DB 성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올 시즌 성적 정리. 올해 DB 7위 라고 하죠. 아깝게 네. 6강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 22승 32패. 4할 7리예요, 승률이. 네, 40.7%. 야, 그래도 이 한화 성적으로 이글스보단 낫네. 네. 잘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안 되나요? 4할 7리 안 돼요? 4할로는 안 되죠. 4할 사실. 타자인데 4할 타자 안 돼요? 어쨌든. 네.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3시즌 연속 탈락이죠. 6강. 그렇죠. 네. 그렇죠. 중하위권을 계속 이제 맴돌게 되는. 그 마지막으로 플레이오프 갔던 게 사실 저 코로나로 정규 시즌으로만 끝났던 이제 그때 아닙니까? 맞아요. 1920 시즌인가요? 그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내 시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PO를 안 했으니까. 못 간 거는. 예. 그래서 모두가 네. 못 갔던 그 시즌까지 포함하면은 그렇죠. 네. 사실 그때 압도적이 어쨌든 굉장한 전력으로 1위를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락세다. 올해도 이제 기적을 쓰나 했지만은 막판까지 아주 치열한 경쟁 펼쳤지만 뭐 이제 고양 캐로 이슈도 있었고. 네네. 뭡니까 가입인가요? 그거 못 내면 DB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맞아요. 막판 결국 맞아요. 납부를 하면서 마감 직전에 또 아쉽게 또 못 올라가는 일도 있었죠. 근데 지금 기록을 보니까 참 의아한 점이 홈에서 15승 12패 5할 넘는 좋은 승률 거뒀는데 원정에서 7승 20패로 다 까먹었어요. 왜 안방 호랑입니까? 뭡니까? 원정에서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네. 원래 호랑이도 고양이과 동물이라서 영역 동물이에요. 안방에서 똥개도 밖에만 나가면 못해. 똥개도 홈에서 8알을 먹고 들어. 어쨌든 홈에서는 괜찮았는데 네. 좀 아쉽다. 원정에서 너무 약했던. 근데 분도. 이게 진짜 편차가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게요.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은 이게 라운드별로 기복도 굉장히 심했던 것 같네요. 1라운드는 6승 3패로 시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라운드 순위도 3위였고. 네. 올 시즌 네. 잘하는데 의외로 6강 그 이상을 바라볼 수도. 뭐지? 근데 2라운드 때 무차비 깨주죠. 1승 8패로. 그러니까. 1할 때 승률. 그리고 3라운드 4승 5패 나름 괜찮았고 4라운드도 5승 4패. 이때까지도 뭐 6강 나쁘지 네. 않을 수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5라운드 1승 8패로 이제 완전히 무너지면서
그리고 이제 6라운드 5승 4패로 이제 마지막 뭐 유종의 미까지는 거뒀습니다만은 네네. 전반적으로 이 편차와 기복이 너무 심해서 이 보던 팬들도 굉장히 아주 들쭉날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즌 내내.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뭐 3, 4라운드 요쯤이 이제 김주성 그 감독 대행이 부임했던 이제 이상문 감독 사퇴하고 네. 그렇죠. 그랬던 시기라서 이 약간 희망이 있나 했는데 바로 5라운드에 1승 8패를 해버리면서 이때 뭐 7연패인가 하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맞아요. 네네. 맞아요. 굉장한 또 연패에 빠지기도 하면서 완전히 라운드 하나를 거의 날렸던. 아니 그래서 또 네. 이제 개망했다, 개 박살났다 막 이랬는데 아니 또 6라운드 갑자기 막 연승을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면서 또 이제 또 희망 고문을 굉장히 했던 네. 그런 시즌이었고 정호 씨가 이제 6라운드 막판을 계속 보셨던 거잖아요. 또 직관을 가시면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적을 쓰나 했지만 아쉽게도 또 그런 일은 없었고 뭐 이 상대 전적을 보면은 또 결국에는 뭐 안양 KGC한테는 6전 전패를 했네요 올 시즌. 그니까요. 예. 그리고 아니 여기 그리고 옆에 네. 써 있는 멘트가 너무 킹 받아요. 압살. 앞살? 이게 이거 나무위키에서 퍼온 건데 상대 전적 네. 묘사가 그렇게 되죠. 안양 KGC한테 압살됐고 서울 SK한테도 압살 1승 5패. 근데 두 팀이 잘했어요 올 시즌. 그러니까 강팀이니까. 그냥 예, 그렇죠. 어쩔 수 없었다. 뭐 그렇게 네. 될 것 같고. 다 상대 전적을 보면 딱 그 나오지만 상위권 팀들한테 다 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다 거의 절대 열세였기 때문에 그나마 뭐 그렇네요. 6강 플레이오프를 같이 경쟁하는 몇 개 팀만 뭐 그냥 동률 뭐 아니면 우세 요런 정도였어가지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서울 삼성한테 그래도 5승 1패로 강했네요. 아이, 서울 삼성은 안 돼요? 서울 그러니까 삼성은 이- 왜요? DB의 올 시즌 가장 큰 문제는 이겨야 네. 될 팀을 못 이기고 네네. 이렇게 당연히 이겨야 될 팀만 간신히 이겼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위가 정직한 자리네요. 그 그렇죠. 결과로 나온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면 위에 팀을 잡아야 되는데 밑에 팀 백날 잡아봐야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위에 팀을 잡아야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근데 뭐 옛날에 저 의적풀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리버풀이 네. 강팀만 잡고 약팀한테 쏙쏙 지는 네네. 고춧가루를 이제 뿌리는 어떤 그런 팀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DB는 그런 건 아니었고 정직하게 강팀한테 지고 약팀한테 네 이기는 맞아요. DB는 네, 강약 약간 팀이니까. DB는 탐관오리 스타일. 무슨 말이야 이게? 농민들의 고열을 빼먹는. 그리고 하층 상납 팀들만. 잘하고 상납 그리고 상납하고.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군요. 네네. 네. 어쨌든 올 시즌 그렇고 이 세부 스탯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공격이 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득점이 8위였고요. 네. 올해 성적이. 그렇죠. 이게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뭐 글쎄요, 뭐 어시스트 4위, 리바운드 4위, 뭐 스틸 7위, 블록 3위, 3점 슛이 또 10위예요. 외곽을 거의 안 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겁니까? 아니, 네. 쏴도 안 들어갔다. 이게 아마 들어간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당 몇 개 넣냐 뭐 아마 이걸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시도당 비율 뭐 이런 걸로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낮을 거다.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시도 대비 득점도 그것도 낮고, 낮고 성공 네. 횟수도 낮고 뭐. 절대적인 득점 양도 적고 네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그렇죠. 한창 그러니까 이게- 난사하던 약간 그 해리케인이랑 비슷하네요. 많이 쏘는데 들어가지는 아니 않는. 차라리 해리케인은 뭐 들어가는 그거라도 있죠. 그렇죠. 요새는 잘 들어가니까 또. 네. 근데 이게 요즘 농구 트렌드 자체가 또 아무래도 3점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2점을 넣어도 3점을 상대가 넣어버리면은 점수가 더 벌어져 버리거든요. 똑같이 한 점씩 넣어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을 거의 뭐 이게 약점이 돼버린 것이 네네. 또 공격에서 답답함을 좀 더 가중했던 것 같고 자유투도 10이에요. 또 그쵸. 자유투 성공률도 9이고 이게 이 자유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3점도 못 넣으면은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근데 이제 경기 막판이나 이럴 때 특히 더 자유투도 한 점 한 점이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상대가 또 그 뭡니까 제가 농구는 잘 보지만 뭐 반칙으로 이렇게 막 끊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네.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그럴 수도 쟤네 어차피 있죠. 자유투 못 넣어 네. 반칙으로 다 끊어 뭐 이런 느낌. 더 적극적으로 근데- 그 파울 네. 작전을 쓸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우리 DB의 슛이 좋은 선수들이 제법 있지 않아요? 자유투하고는 좀 다른가?
네, 뭐 그런 생각이 제법 들기도 하고. 뭐 있었죠. 아, 어디 있어요 다. 다 어디 갔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다음에 네. 이거는 뭡니까? 농구도 아주 복잡한 스탯이네요. 야구처럼 이렇게 야, 세이버 이거. 매트릭스처럼.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펜스 뭐야 이거 RTG? 이게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레이팅일 레이팅? 거예요. 아, 아마. 오펜스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인가 아마 오펜시브 그랬던 걸로 레이팅? 기억하는데. 네, 공격기에 100번이라고 가정했을 때 득점 기대치를 나타내네. 이게 9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득점 면에서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공격이 정말 안 풀렸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비는 그래도 비교적 선방을 했네요. 수비기에 100번 중 실점 기대치를 나타내는 디펜시브 레이팅 이거는 5위. 네. 아, 나름 중위권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과 수비 균형은 이제 또 9위. 이게 네. 뭐야? 그러니까 이게 NETRTG? 이게 네, 요 어떻게 수치는. 보면 뭐 득실 마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석하면은 그 오펜시브 레이팅 대비 디펜시브 레이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9위면은 완전 균형이 안 맞네. 아 그렇죠. 아니 보세요. 마이너스 5.4점이에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이러면은. 우린 100번의 공격 기회를 이제 이게 공격 수비를 한 번씩 하면은 5점을 까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팀. 아 그런 느낌. 네. 아 이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리고 네. 슈팅 효율성 TS인가요? 이거는 9위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점 슛의 성공률도 굉장히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네네.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뭐 음. 야투 성공 대비 어시스트 동반 점유율 이건 뭐야? 이거는 뭐 5위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정적.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패싱 게임을 적극적으로 한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위에 팀 어시스트도 4위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뭐 농구도 전술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개인기를 활용해서 개인 돌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득점을 하는 뭐 팀 스타일도 있고, 뭐 NBA가 보통 그렇게 들 많이 하죠. 에이스 한 명 있으면 네, 에이스 공 잡고 그냥 그 에이스가 그냥 돌파해서 골 넣거나 아니면 그런 선수의 개인기로 푸는 방법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뭐 패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패싱을 통해서 득점을 창출해내는 뭐 그런 팀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그 요런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3점 외곽을 하기보다는 골 밑에서 계속 패스를 넣어서 약간 좀 풀어가려는 느낌도 뭐 아마 있었다고 네, 뭐 그런 봐야 것들 될까요? 때문에 또 이렇게 이런 지표들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네. 보통 이게 꼭 무조건 이게 높다고 골밑 공격을 많이 했다는 아니지만 근데 뭐 근데 DB 자체가 3점 성공률이 높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DB는 무슨 공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지. 이게 공 잡고 골 밑에 이렇게 어이 넣어줘 이렇게 하는 약간 그런 느낌. 네네 그리고 근데 공격 리바운드 점유율이 5위예요. 그죠? 30.2%. 그럼 공격에서는 리바운드가 그래도 높이가 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중위권. 그렇죠. 네. 근데 왜 수비 리바운드는 9위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아니 공격 리바운드 되는데 왜 수비 리바운드가? 이게 보통 아니,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달라? 뭐 비슷하거나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수비 리바운드 점유율이 더 높아야 되죠. 네. 왜냐면은 팀을 위해서는 네, 이거는 어쨌든 상대가 공격을 실패했는데 우리가 그 리바운드를 다시 따야 우리 공격 기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대방은 득점을 안 하고. 근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점유율이 낮다는 건 상대에게 공격 리바운드 그 기회를 많이 제공했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점 기대치가 5위였다는 거는 또 나름 선방을 했다. 리바운드 이렇게 많이 내준 거 치고는.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가 5위인데 왜 득점은 9위 뭐 8위 막 이러냐. 왜 하위권이냐. 이것도 의아하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워낙 던져서 안 들어갔으니까 잡을 기회도 많아졌다. 오히려 그런 측면으로 또 해석이 된다. 리바운드를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그쵸, 많이 벌어졌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애초에 네. 깔끔하게 들어가면 리바운드가 필요 없는 거니까 공격 리바운드. 맞아요.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팀 경기 속도는 또 2위. 굉장히 또 빠른 농구를 했나 보네요. 또 이런 걸 보면은. 네. 자, 근데 그런 느낌이네요. 요 몇 년 사이에 조금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는 디펜스 리바운드를 잡고 뛰어나가는 게 기본이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디펜스 리바운드를 바로 잡았을 때 속공 기회로 많이 좀 만들어냈었던 그런 팀 컬러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여전히 디펜시브 리바운드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그 경기 속도 페이스는 좀 계속 유지했던 게 아닐까.
좋았던 점. 자, 그러면은 이게 팀 스탯은 이렇게 살펴봤고, 그럼 올 시즌 DB에 좀 이렇게 뭐 좋았던 점, 뭐 아쉬웠던 점 이런 걸 하나씩 좀 꼽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좋았던 점, 뭐 어떻게 봐야 게- 될까요? 좋았던 네. 게 있나요? DB. 그래도 뭐 어거지로 7이면은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꼴찌는 아니고 일단은. 그리고 근데 음. 저는 오히려 이 세부 스탯을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지표 대비 결과가 좋았다. 약간 그런 나름 게 생각이 괜찮았다. 들어요. 왜냐면 다 막 5위, 10위, 그러니까 뭐 9위, 10위, 8위 뭐 이런 게 다 대부분이에요. 막. 그러니까요. 굉장히 하위권을 찍은 지표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은 네. 팀 전체 성적은 또 나쁘지 않다. 네네. 7위기 정도면 게다가 또 막바지까지 또 6강 경쟁을 펼쳤던 거 아닙니까? 그쵸. 굉장히 기적의 드럼을 쓸 뻔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사를 몇 개 읽어보니까 DB가 어쨌든 이 시즌 막판 수비가 좀 많이 그래도 안정이 됐다. 이 김주성 감독 대행 체제에서 그래도 좀 재정비가 되면서 그래도 이 DB의 원래 이제 팀 컬러가 좀 이게 수비가 좀 좋은 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좀 살아난 기미를 보여줬다. 뭐 정우 씨가 느끼기에도 좀 그랬나요? 좀 막바지에는? 어땠어요? 실제로 경기장에서 가까이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확실히 어쨌든 김주성 감독이 선수 때 이제 보통 골 밑에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수비적인 역할도 많이 했고 뭐 말년에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그리고 그렇죠. 네. 전성기 때는 뭐 네. DB만 쓸 수 있다라는 3위 드롭존을 쓰기도 하고. 그쵸. 네. 그게 뭐예요? 3위 드롭존?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농구 코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외곽 바깥쪽에 가드 2명이 서요. 그리고 뒤에 센터 3명이 있으니까 그런 포워드들이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앞에서 가드들이 맞고 뒤에서 포워드들이 맞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DB는 왜냐면 김주성 선수가 워낙 수비 능력이 좋고 그다음에 신장 대비 발도 좀 빠른 편이어가지고 김주성 선수가 앞에 가드와 함께 가운데에 서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드 2명이 앞에를 막았을 때보다 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선수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근데 원래 그러면은 뒤가 이제 되게 수비가 약해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쪽 골밑 쪽으로 공격이 갔을 때 김정 선수가 또 바로 뒤쪽에 커버까지 해주면서 그런 굉장히 민첩하게 그런 형태로 이제 수비를 더 탄탄하게 했었던 그래서 DB만의 전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3위 드롭존이라는 약간 명칭을 쓰면서 김주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전술이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그 뭐 지금 시즌 막판 DB의 수비는 약간 그걸 재현할 정도였나요, 정우 씨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누가 김주성 역할을 하냐? 안 돼요? 뭐 김정규 그러니까 이런 선수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수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즌 막바지에 조금 뭐 좋게 볼 만한 점은 이게 앞에 지금 저희가 스탯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탯이 9위한 스탯이 엄청 많고 뭐 10위한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약간 그래도 막 이게 막판에는 이겨야 될 경기를 그래도 줬다는 게 좀 주목할 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스탯이 안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땐 1, 2, 3라운드 이제 망쳐서 그 스탯이 누적된 것 같거든요. 그때 다 까먹은 거고. 안 좋을 그때 까먹은 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스탯이 아마 한 6라운드쯤 되면은 6라운드 마지막 라운드에는 아마 이 스탯이 아닐 거예요. 6라운드만 떼고 봤을 때 수비는 상위권일 수 있다 지표가. 그렇죠. 그 정도로 탄탄해졌군요. 그럼 약간 공격은 좀 어땠나요? 뭐 공수 둘 다 합쳐서 어쨌든 김주성 감독이 중간에 합류한 감독이잖아요. 어쨌든 그쵸? 감독 대행을 중간에 맡았으니까 시즌 중간에. 그래서 사실 뭐 어느 스포츠든 중간에 맡는 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빨리 자기 색깔을 입히냐 팀에. 그거의 그렇죠. 문제인데. 근데 사실 김주성 감독은 그래도 본인의 색깔을 생각보다는 좀 빨리 입힌 느낌? 그래도 6라운드에는 그래도 본인의 좀 그래도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수비든 공격이든 그걸 좀 볼 수 있었지 않았나. 예. 그런 게 확실히 이게 감독이 또 중도에 사실 경질되면은
그쵸. 저희 한화 이글스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팀이 말이죠. 대행 체제가 되면은 이게 어수선하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죠. 대행으로 네. 온 약간- 사람도 쉽지 않아요. 대행 네. 전문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재 씨. 진짜 수많은 대행을 겪어봤습니다. 저희 한화가. 수많은데 네, 근데 또 오재 씨 좋아하는 리버풀도 수많은 리버풀은 올해도 위기입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런 네. 상황인데 보통 어려운데 DB는 비교적 굉장히 잡음 없이 마치 김주성이 원래 감독이었던 것처럼 특히 6라운드 막판 네.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좀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뭐 정식 감독까지 되긴 했습니다만은 자신의 어쨌든 팀 장악력이라든지 뭐 전술적인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팀에 녹여냈다. 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을 듣고 확실히 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김주성 이제 감독이죠. 그러니까 감독이 선수 때부터 DB에서 계속 뛰었기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원 감독 클럽맨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면은 그렇죠. 코치가 감독 대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그 그렇죠. 코치에 따라서는 계속 그 팀에서만 있지 않은 코치들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음, 맞아요. 근데 김주성 감독은 네. 어쨌든 선수 생활부터 계속 그 DB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선수 장악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적응도가 훨씬 높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기 그래서 뭐 때문에 현역 때 뛰던 선수들도 같이 있는 거 아니야 아직? 그렇죠. 네네. 그쵸. 네. 그렇기 그 때문에 같이 뛰던 네.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어린 선수들은 김주성 선수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다음에 또 홈 경기장에 또 영구 결번이 또 붙어 있잖아요. 김주성 선수가. 압도적 근데 약간 네. 홈팬들의 압도적 지지. 네. 아니 근데 그쵸. 의아한 네. 거는 우리 한화도 레전드들이 감독 대행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그래서 우린 왜 우리 네. 한 감독님 때 이 기적을 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또. 아, 한 감독님은 눈물이 납니다. 다 그 얘기를 하시면 말년에 얼마나 또 그렇게 고전을 면치고 아무튼 DB는 네. 그래도 그런 이런 사례도 있는데 굉장히 잘 해냈네요. 어떻게 보면 또 네. 김주성이 감독으로서도 역량을 또 보여주는 가능성을 어쨌든 시즌 막판에 또 보여주기도 했으니까. 근데 뭐 아니 이게 예. 잡음 없는 전환이라고는 하지만 뭐 또 음. 네. 이게 자세히 살펴보면 5라운드 때는 잡음이 뭡니까? 거의 스피커가 박살난 정도의. 그렇죠. 아니 물론 뭐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에 회복했다. 시즌 네네. 막판까지 막 바닥을 칠 수도 있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 DB 그 프로미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해 놔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부임 이후에 감독 대행 부임 이후에 초반에 4연승을 했을 때 그때 막 영상이 막 거의 막 매 경기만 올라와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 DB도 지는 경기는 잘 안 올라와요. 막 이게 그렇죠. 뭐 욕먹을 일이 뭐 있으니까 신나 뭐. 뭐 재밌다고 재밌어 아니 한화 유튜브는 꿋꿋이 올리던데 근데 저도 그게 하나예요. 하나가 그죠. 이제야 그래서. 아니면 올릴 일이 없어요 유튜브 TV 올릴 수가 없어. 근데 네, 어쨌든 그때 이제 많이 올라왔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주성 감독이 훈련 때 굉장히 디테일해서 훈련 시간이 굉장히 길다 이런 이제 유튜브 콘텐츠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막 인터뷰를 했을 때 뭐가 제일 달라졌느냐 이러니까 뭐 김주성 감독님이 되게 세세한 부분까지 전술 지시나 훈련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근데 뭐 그거를 잘 해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좋은 성적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확실히 저희가 뭐 이전에 극각공놀이에서도 이상봉 감독의 어떤 전술이 너무 약간 자유방임식 전술 그러니까 그랬던 것과는 거의 180도 달라진 어떤 모습이었던 게 아닐까. 이게 약간 만기 친남형 지도자ውን 이렇게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려고 그쵸. 하는 감독이 마치 펩 과르디올라처럼. 가르디올라요?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도 네. 굉장히 엄청 디테일하게 선수에게 지시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았나. 저 요새 유튜브 보니까 어딥니까 여자 농구에도 이제 뭐 그런 박정은 감독인가 그분이 엄청 디테일하게 막 선수들 하나하나를 다 막 작전 타임 때도 엄청 효율적으로 지시하고 이래서 요새 유튜브에서 막 화제던데 약간 좀 김주성 감독도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제 농구는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좋았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뽑아 보면은 저 막판까지 분전했고 좋았던 예. 시즌이 6라운드를 했는데 좋았던 점이 6라운드 하나만이 아니 뭐 그래도 막판의 가능성 이게- 보여준 게 막판까지 그게 어딥니까? 조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게 예, 어딥니까? 그래도 예. 가능성 보여. 이거 근데- 말곤 다 나빴던 점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 바로 나빴던 점으로 네. 한번 가 보실까요? 아쉬웠던 점. 아쉬웠던 점으로 하시죠. 아쉬웠던 점. 네. 네, 뭐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부상 또 발목을 잡았다. 부상 악령. 오늘 맞아요. 네. 주축 선수들이 뭐 두경민, 김종규, 강상재, 에르난데스 뭐 이 네 선수가 이게 다 릴레이로 부상을 당하니까 뭐 도리가 네. 없었던 그리고 시즌이 아닌가. 그 박찬희 선수도 어쨌든 주전 가드로서 계속 역할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네. 계속 좀 부상으로 빠졌던 기간이 꽤 길어서 은근 막 이렇게 크게 언급은 안 되는데, 저는 박찬희 선수의 부상 공백도 좀 큰 공백이었지 않았나. 왜냐면은 지금 DB 가드진들이 박찬희 선수를 제외하고서는 뭐 김현우 선수도 있긴 하지만 김현우 선수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쵸, 그런 예. 베테랑들이 계속 부상으로 빠지니까 결국에는 예. 신인들이 그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선이 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뭐 알바노 선수에게 결국에는 뭐 과중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뭐 계속 연쇄적으로 이어졌던 영향이 있지 않나. 근데 왜 이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는 거예요, 정우 씨? 저 DB 선수들은 그 몇 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딱 올 시즌만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 게. 예. 뭐 작년도 그랬고 뭐 재작년도 그랬고. 뭐 운이 없는 그래. 겁니까?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좀 커서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긴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왜냐면- 예. 왜냐면 좀 지금 최근에 좀 잘하는 뭐 KGC라든지 뭐 네네. 서울 SK라든지 뭐 LG 같은 팀들을 보면은 비주전이랑 주전이랑 누가 나와도 사실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주전들한테도 믿고 경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 줄 수가 있는데 DB 같은 경우에는 뭔가 리드하는 경기보다는 쫓아가는 경기가 많다 보니까 주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들은 좀 더 과감하게 플레이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위험한 플레이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부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로테를 못 돌리니까 일단 체력 부담도 있을 거고 또 그쵸. 주전 선수들도 자신들이 어쨌든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쵸. 적극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부상이 좀 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예. 잔부상이 있었을 때 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면 더 뭐 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빠를 텐데, 그쵸. 그러니까 뭐 잔부상이 있거나 아니면 부상이 있더라도 이게 팀 사정상 무야노 우리 그래도 맞아요. 6강은 가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쩔 수 참 없네. DB 스쿼드를 보면은 참 중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인이 아니면 베테랑인 느낌이고 약간 지금 기량적으로도 약간 네. 엄청 잘하는 거의 슈퍼스타급의 선수 아니면은 약간 조금 네. 사실 그 어느 종목을 막론하고 그 허리 라인의 선수가 없으면 그런 세대로 봤을 때 그렇죠. 이게 하위권 명치 못 하잖아요. 우리 한화 이글스도 말이죠. 그 저 옛날 저 우리 아니, 저 오늘 이거 한화 스페셜 방송이에요? 왜 한화 얘기만 아니 지금? 농구를 몰라서 야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 김성우 감독님 시절에는 네. 저 베테랑하고 완전 신인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막 고졸 포수가 막 30대 중후반 투수의 공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리 라인에 좋은 선수들, 두산이나 이런 강팀들은 허리 라인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았는데 막 20대 중후반에. 근데 그런 선수들이 없으면 사실 이 팀은 리빌딩을 하기도 애매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당장의 성적을 내기도 애매한 거고, 굉장히 팀이 악순환에 빠지는 어떤 그런 뎁스 상황인 건데, DB가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어쨌든 그 부상은 그럼 뭐 이거 앞으로도 고질적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뭐 다음 시즌도?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네. 저는 뭐 지난번 그 각국놀이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정확한 진짜
뭐 팩트라기보다는 그냥 추측 아니면 이런 뭐 근데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닝 파트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근데 선수 관리 측면에서도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몇 년간 이어져 온 거라면은 물론 성적 때문도 있겠지만 우리 구단의 트레이닝 파트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네. 팬들도 참 답답하겠어요. 이거 계속 부상 때문에 이게 아찔할 거 아닙니까? 경기 볼 때마다 누가 이렇게 잠깐 발목을 만지기만 해도 그쵸. 막 아찔하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전반적인 경기력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라운드별로 성적 편차가 컸던 것도 결국 부상 선수들이 맞아요. 계속 돌아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엑조디아도 아니고 모이면 보세요. 세다. 보세요. 1라운드 때는 아무도 안 다쳤으니까 잘했어. 근데 2라운드 때 다치기 시작하니까 꾹꾸러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설 속 1군도 아니고 우리 그러니까 그 일본 그 축구 대표팀을 약간 조금 놀리는 예전에 그랬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1군이 전설의 가동된 1군. 적이 네.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 1라운드 성적이 어떻게 보면 DB의 기대치였는데 정상 그쵸. 스쿼드만 가동되면은 뭐 6할 정도의 승률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 기대치가 있었는데 뭐 두경민 선수 나가고 저 김종인 선수 나가고 이러니까 뭐 이럴 대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네. 네네. 뭐 이거는 이어지는 문제였네요. 부상 때문에 맞아요. 결국 기복도 생기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상범 감독이 중도 사퇴하게 되는 또 이상범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팀을 몇 년 이끌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승도 2번 이끌었고 맞아요. 사실 DB에 네, 그 1위를 또 2번 이끌었던. 그래서 그런 뭐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또 뭐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런 느낌도 있었던.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1년에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그래도 DB가 계속 뭐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3년 정도 하위권을 했으면은 그래도 드래프트 순위가 꽤 그래도 높은 순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약간 운도 없죠. 항상 그때마다 뭐 굉장히 높은 로터리 픽의 순위는 또 얻지 못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 추첨이 좀 섞여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KBL. 그쵸. 네. 근데 그때마다 다 애매한 순위가 걸려가지고 뽑기 운도 없었다. 네. 그리고 DB가 또 하위권일 때 또 막 이렇게 로터리 픽으로 할 만한 선수들이 또 많지 않았어요. 뭐 황금 세대가 막 이렇게 올라온 것도 아니기도 하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B의 신인 선발 과정에서의 어떤 로드맵이 잘 보이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건 뭐 팬들도 다들 지적하는 게 우리가 뭐 포워드진이 지금 노쇠화돼 있는데 자꾸 가드만 뽑아요. 네. 아니 그래놓고 또 외국인 선수도 어차피 또 가드를 쓰고 뭐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과연 장기적인 육성 계획을 갖고 이게 선수 지명을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 와 저희 한화 이글스도 그 옛날에 참 그 고질적으로 말이죠. 스카우팅이 참 그 신인 선발. 그러니까 이게 참 공통점이 있다 안 되는 맞아요. 팀들은. 이게 좀 악순환에 빠지려면은 그런 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고 보니 우리 강원 FC도 말이죠. 지금 U22 선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거기 또 좀 다른 문제인가? 거기도 좋은 시즌이 양현준 선수가 뭐 최근에 있긴 했지만은 그 외에는 그쵸. 또 안 나와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 강원권 한화는 뭐 강원권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쵸. 이런 팀들이 그래도 공통된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쵸 영서권 팀인 어쨌든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이런 성적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나. 최고의 선수, 아쉬웠던 선수, 인상적인 선수. 그러면 이제 좀 네. 선수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좀 선수 꼽아보죠. 뭐 최고의 선수, 뭐 아쉬운 선수, 뭐 인상적인 선수 이렇게 꼽아보자면 먼저 뭐 최고의 선수는 뭐 많은 팬들이 거의 뭐 이 선수를 꼽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이선 알바노 선수. 야, 그렇죠. 뭐 거의 독보적인 맹활약을 펼친 거 아닙니까 팀에서 올해? 알바노마저 없었으면 진짜 거의 12, 9위 하고 있었을 우리 팀이에요, 진짜. 저는 올 시즌 알바노 선수의 활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알바노 여권 빼서 알바노 뺏어야 돼 무조건.
알바노 귀국 못하게. 어떻게든 귀화 예. 귀화라도 시켜 제발. 시켜요. 그러니까 이름 알바노로 하면 되잖아. 알바노로. 원주 RC 원주 RC 예. 원주 RC 먼저 RC로. 그 결국에는 그 정규 시즌 막판의 극적인 네. 사실 버저비터 골 그것도 야. 이제 알바노고 사실 뭐 DB가 석점 슛이 거의 이제 약한 팀이었는데 알바노 선수도 네. 멋진 석점 슛을 거의 혼자 드리블에 들어가다 또 넣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경기가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시간이 쫓기면은 그냥 가서 던져요. 그냥 던지는 급하게. 게 일단은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템포를 죽였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침착성 20이죠. 네. 네. 음. 아주 그러니까 완전히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 네. 슛을 했고 상대도 사실 좀 약간 이게 좀 느슨해졌다. 그러니까 약간 자유투를 계속 연속으로 놓쳤잖아요. 그 전에 맞아요, 하나씩.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집중력이 좀 떨어졌던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거 약간 봤을 때. 3점은 그래도 이제 2점보다는 기대치가 낮잖아요. 성공률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동점을 대비하려는 듯한 느낌이 그쵸, 좀 약간 약간 골밑을 좀 더 신경 수비를 쓴다던데.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러다 보니 또 극적인 장면을 또 연출하기도 했던 알바노.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KBL 제도가 이게 재계약이 되는 겁니까? 외국인 선수는 뭐 원하면은 다음 시즌에? 아마 뭐 네. 원하면 네 재계약할 네. 수 있는 걸로 알고 알바노 있어요. 선수가 아, 원한다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알바노 DB가 선수가 원하는 원한다면.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알바노가 원하면. 뭐, 그럼 가능하다. 워낙 네. 이 전부터 알바노 선수는 그 이번에 아시아 쿼터로 필리핀 선수들이 많이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마 네. 좋은 기량을 보일 거다라고 기대를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네. 뭐 탑2 네. 안에 왔다 갔다 했었죠. 네. 그렇죠. 네. 아 원래부터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들 그 기대에 부합하는 또 맹활약을 네네. 올 시즌 펼쳐주면서 그럼 올 시즌 DB의 거의 뭐 MVP로는 이견이 없다. 이 알바노 선수. 그렇죠. 네. 그렇죠. 팬 서비스까지 아주 훌륭한. 네. 거의 아니 팬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직관을 그래도 몇 번 갔잖아요. 알바노 마킹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야, 야. 약간 성급하신. 유니폼을. 아니 사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선수 마킹을 잘 안 하잖아요. 어느 스포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마킹 다음에. 진짜 안 하잖아요. 어떤 그것도 스포츠든. 1년차 선수한테 말이죠. 네, 뭐 디퍼트 뭐 이런 느낌 아니고서야 사실 잘 맞아요. 안 그쵸, 하는데. 예. 아, 근데 뭐 아니면 뭐 어떤 면에서는 맥도웰이라든지 네. 그만큼 이제 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정도로 인상 깊은 듬뿍 받고 있다. 네. 올 시즌이었다. 그러니까 뭐 떠나더라도 여한이 없다. 네, 마킹하는 그쵸. 거에 대해서 네. 언제든 간직할 수 있는 선수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또 한간엔 또 시즌 막판에 또 김종규 선수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았냐. 우리 정호 씨 김종규 선수 마킹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어땠나요 시즌 막판? 좀 잘했다고 평가를 받던데 그래도 어떠셨나요? 시즌 직접 제- 본 소감은. 네. 제 유니폼 마킹은 김종규 선수가 처음 DB 왔을 때 마킹이고 아뭐 우승을 이끌고 제가 있을 때. 네. 시즌을 한 몇 시즌 지나면서 종종 유니폼을 폐기해야 하나라는 아이 뭐 네. 사고 친 것도 아니고 부진한 것뿐인데. 그쵸. 사고 친 것도 아니지. 예. 그죠. 그쵸. 근데 마지막에 김종규 선수도 잘했어요, 되게.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그 뭐 두경민 선수도 부상이었고 사실 박찬희 선수는 부상은 아니었지만 뭐 많은 경기, 많은 시간을 소화할 수 있는 몸 상태나 뭐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트 안에서 뭐 어쨌든 주장이나 좀 팀의 리더 역할을 할 만한 선수는 김종규 선수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경기장 그리고- 안팎으로 그런 역할. 그리고 네. 약간 어쨌든 이게 코트 가까이 계시니까 그런 게 다 또 네. 들리지 않나요? 선수들을 막 그쵸, 그쵸. 독려하거나 뭐 이렇게 네. 좀 그걸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맞아요. 예. 욕도 많이 하나요? 욕이요? 욕 잘 네. 안 해요. 오. 아무래도 프로니까. 근데 네. 그러니까 본인은요? 본인은 저요? 저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 자리가 못하지. 아니, 그러니까 너무 들리니까 이게 약간 욕을 그래. 막았어요 입을. 프로네 그래도. 근데 저 뭐야 고교 야구나 저 고교 축구 이런 거 보러 가면 네. 안중석에서 욕이. 그러니까요. 아니 저희도 학부모들이 느꼈잖아요. 엄청 저희도 나요. 이렇게 네. 한 번씩 갔었으니까. 근데 프로의 세계에선 그래도 또 그쵸. 선을 또 네. 지키는 그런 모습. 어쨌든 아, 그런 김종규 건 선수의 막판 분전.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주성 감독이 오고 나서 김종규 네. 선수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움직임? 그러니까 아, 원래는 약간 그 이상범 감독 때는 그래도 3점도 많이 던지고 약간 외곽 플레이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차이들이 그러니까 있었나요? 외곽 플레이를 많이 했었잖아요. 원래는. 네네. 근데 지금도 외곽 플레이를 하기는 하는데 약간 이게 뭐 김주성 감독이 지시를 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외곽 플레이를 확실하지 않으면 잘 안 하는 느낌? 좀 그러니까- 신중하군요. 어쨌든 뭐 중심은 외곽이던 골 밑에서 좀 잡아주는. 골밑이던 득점을 하는 거는 2점 득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거에 뭐 골의 뭐 순도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득점을 하는 거에 좀 치중하는 느낌. 기회를 네. 살려라 그 턴일 때 그쵸. 공격 턴일 때를. 예. 그래서 김종균 선수도 사실 그걸 좀 받아들였는지 어쨌든 골 밑에서 좀 많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김종균 선수가 뭐 혼자서 골 밑에서 뭘 하지 않아도 됐던 게 가장 큰 수익이지 않았을까. 뭐 강상재 선수도 있었고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6라운드에서는 잘해줬으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그림을 보여준 거네요. DB. 그렇죠. 또 김주성 감독도 어쨌든 저 뭡니까 저 DB 산성 뭐 이런 거를 이제 또 그쵸. 복구하려면 제공권을 싸움하려면 김종규 선수가 뭐 공격이든 수비든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리바운드 싸움도 그렇죠. 그렇고 그 역할을 후반기 막판에 또 보여줬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역적들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쉬운 선수들. 네. 네. 자 일단은 자, 저외 알바노 나가, 종규 알바- 나가, 너는 다 엎드려. 야, 고맙다. 고맙다. 나가 있어. 네, 자 이제 남은 선수들 중에 결국에는 뭐 부상자들 뭐 부상 당한 게 본인들 탓은 아니겠지만은 뭐 네. 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아쉬움 특히 그렇죠. 외국인 선수에 대한 아쉬운 아쉬움을 선수죠. 좀 아쉬운 얘기하면 선수. 그렇죠. 네. 외인 선수인 이 드완 에르난데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상도 있었고 기대만큼의 활약은 잘 못했다 뭐 이런 평가가 좀 있던데요. 맞아요. 동의를 좀 네. 하시나요? 이게 사실 근데 드완 에르난데스보다는 네. 이 아, 또 드완- 있어요? 네. 드완 에르난데스 다음에 들어온 이 말콤 토마스 선수가 이름이 말콤 네. 토마스. 말콤 토마스 이 선수가 진짜 심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에르난데스는 그래도 제 역할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대체를 해야 되니까 선수를 교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근데 구단 입장을 10분 이해를 하면은 그래 시즌 중간에 좋은 뭐 수줍급에, 외국인 선수 매물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그래 그래도 제 역할 하는 사람만 구하는 것도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말콤 토마스 이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네. 야 근데 어디서 이런 친구를 데려왔는지 진짜로 아 그래요? 차라리 이 수준이었어. 차라리 차라리 이승준을 데리고 와. 그러니까 차라리 외국인 선수 빼고, 야, 이거 국내 선수가 한 명 더 뛰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저기 뭐 어디 은퇴한 선수 다시 복귀시켜. 그 돈 주고. 야, 이거 쉽지 않은. 지금 나무위키 검색해 보니까 사실상 KBL 역대 최악의 외국인 선수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거네. 전 기사를 봤을 때 드완 에란데스가 이제 언급이 되길래 아쉽다고. 이 선수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이건데 아쉬운 선수죠. 아쉬운 네. 선수. 네. 말콤 토마스는 사실 기대치도 별로 없었는데 그걸 뛰어넘는 정말 심각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뭐 언급하고 사실- 싶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죠? DB가 참 중요한 시점이었어요. 그때가. 중요한 시점 이제 어쨌든 DB가 6강을 가냐 못 가냐 아니면 꼴찌로 쳐박냐 이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꾸역승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꾸역승을 하려면은 2점 3점 뭐 그러니까 한 점 차 승부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뭐 골밑도 제대로 안 되지 수비도 안 되지. 그럼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 선수가 2명인 거는
그 한 선수가 막 풀타임을 뛰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니까 하다 못해 10분 정도는 그래도 버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하다 못해. 예, 예. 근데 그것도 안 됐던 거죠. 어떤 면에서는. 아니 이 선수가 원래 모비스에서 뛰었었네요 2011년에. 근데 다시 돌아온 건데 또 이렇게 다 이유가 있지 최악의 모습을. 않겠습니까? 그렇죠. 2011년에 뛰었는데 아직까지 안 뛰었던 건. 네, 두 분이 꼽은 올해 최악의 선수 어떻게 보면 아쉬운 선수 역적은 이 말콤 토마스다. 아니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쉽지 않아요. 오히려. 아쉽지도 않다. 아쉽지 않아요. 기대가 없었기에. 네네. 그러면 그냥 최악의 선수. 최악의 어떻게 선수. 보면은 명백하게. 아니 만나서 네. 만나서 그지게 탔고 다음에 다시 보지 말자. 그러면은 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DB 역사상 그럼 가장 최고의 외국인 선수는 좀 누구로 꼽나요? 최고의 외국인 최고? 선수? 최고는 디온테 버튼이요. 자, 버튼? 저는 그 벤슨. 아, 로드 벤슨? 네. 벤슨이 왜냐면은 잘했어요. 그러니까 네. 디온테 버튼은 기량적으로 보면 진짜 그 한 시즌의 임팩트는 가장 크긴 한데 근데 그쵸. 이제 로드 벤슨은 어쨌든 DB 뭐 이전부터 TG 뭐 그때부터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DB 약간 산성 주축이죠. DB 산성. 그러니까 니퍼트 같은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DB에게 있어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뛰기도 했고 오래 뛰면서도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그로 인해서 성적도 좋았고 이런 것들을 맞아요. 종합해봤을 때 네. 저는 그러니까 DB 전체 역사로 보면은 로드 벤슨 근데 한 시즌 임팩트만 보면은 저도 디온테 버튼이 저는 그 누굽니까 자유투를 참 요상하게 던지던 그 오누아크 선수인가요? 그 선수가 떠오르는데 아니 오너크 잘했어요. 맞아 네. 잘했어요. 나름 쏠쏠하게 활약하지 네. 않았나 싶고 그럼요. 아니 그 제가 오너크라도 네. 있었으면은 진짜 DB 성적이 그 달라졌겠죠. 따뚜 경기장 그쪽 농구장에서 제가 오누아크 자유투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몇 번 쏴가지고 그런 의외로 괜찮을지도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오누아크랑 같이 뛰던 그 응원가가 아주 재밌는 또 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얀테메이튼. 메이튼? 그건가? 뭐지? 얀테메이튼 진짜? 아니에요? 네. 잠깐만 나 이거 찾아볼래. 아니 그거 막 뜬뜬뜨든 뜬뜬뜨든 뭐 이런 건데. 뜬뜬뜨든 뜬뜬뜨든 여러분 기억이 안 나세요? 저 칼렙 그린 선수 같이 뛰지 않았을까 그 오누아크랑. 아 그래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칼렙 맞아요. 그린 칼렙 그린 맞아요. 칼렙 그린 아니, 칼렙 그린. 농구도 잘 아니요? 모르시는 분이 그건 어떻게 또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게 유튜브 그때 갔었나? 아니 농구장을? 이게 유튜브에 바이럴이 엄청 돼가지고 저 같은 맞아, 사람들도 맞아. 다 안다고요. 네.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외국인 선수들이 있었고 또 아쉬운 선수들 또 뭐 꼽아보자면 두경민 선수 이 2번 부상당하지 않았나요? 두경민 선수는 결국에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래서 사실- 복귀하고도 몇 경기 뛰지 않고서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건- 두경민 선수는 원래 DB를 한번 나갔다가 왔잖아요. 그래요? 뭐예요? 저 뭐 더 잘해야 돼? 네, 그래서? 왜 나가요? 반성해야 돼? 아니, 더 잘해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 DB가 이제 두경민 선수가 나갔고 이제 그 허웅 선수를 선수, 내보내면서 다시 두경민 선수를 데리고 온 건데 그러면 어쨌든 허웅 선수가 나간 만큼 이 허웅 선수의 역할을 뭐 그 이상을 더 해주길 바랬던 거였단 말이죠 두경민 선수한테. 근데 사실 그런 역할에 대해서 본인도 좀 부담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부상으로도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좀 드네요. 두경민 선수가 뛰기만 하면 또 좋은 활약을 펼친 거잖아요. 이 많이 못 그쵸? 뛰어서 문제인 네. 거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시즌에 개인 최다 득점 기록도 세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뭐 40몇 그래요? 점인가 50몇 점도 넣었던 경기가 오. 있던 걸로 아는데. 네. 43득점. 네. 43득점을 한 경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뛰지를 못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네. 어떻게 보면 올해 그리고 선수로 좀 또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결국엔 같고. 두경민 선수한테 기대했던 건 어쨌든 연차가 있다 보니까 베테랑으로서의 역할도 좀 기대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두경민 선수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개성이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팀 맞아요. 케미스트리를 오히려 약간은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좀 뭐 비춰지기도 하고. 네. 그래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또?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뭐 그러니까 약간 왜 예. 제 말 한마디 해도 돼요. 예. 네네. 그러니까 왜 김종규 선수도 DB에서 오래 뛰었고 두경민 선수는 사실 그 잠깐 DB 나갔다 온 거 치고 빼면은 거의 원클럽이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왜 DB에 온 지 2년밖에 안 된 박찬희 선수가 주장을 할까? 아하. 이거는 좀 어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뭔가 있군요. 아, 속사에 왜 네. 김종규 선수도 네. 주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했었죠. 네. 예, 근데 왜 자꾸 팀에 오래 있지 않은 선수들이 주장을 할까? 김태호 선수도 그렇고 박찬희 선수도 그렇고 네 거기에는 이유가 여기까지 있다.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뭐 알바노가 경희대가 문제야. 경희대가. 경희대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강상재 선수를 좀 아쉽다고 꼽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키나 이런 거에서 좀 기대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부상이 또 두경민 있었죠. 선수랑 비슷한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강상재 선수가 뭐 활약을 안 했냐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상재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만큼 해줬냐. 그리고 사실 강상재 선수한테 기대했던 거는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윤호영 선수의 역할을 대체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의 윤영 선수만큼의 그 3번 포지션에서의 공수를 다 아우르는, 그리고 수비에서도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 좀 역할을 기대했는데, 근데 강상재 선수가 뭐 안타깝게도 그만큼까지는 좀 해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강상재 선수는 네. 활약 대비해서 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강상재 선수한테 기대한 바가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누굽니까 그 외국인 말콤 머시기와는 또 정반대네요. 아 그렇죠. 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사실 느낌. 강상재 선수 사실 제가 보러 간 마지막 한 2경기에서는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강상재를 살릴 수 있는 전술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강상재가 그러니까 이번에 막판에 두경민 선수 부상 당하면서 DB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포워드 3명 세우는 경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워 세우는 경기들. 네네네. 근데 오히려 그 경기를 하게 되니까 강상재가 살아나는 느낌 좀. 약간 김주성 감독도 좀 보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살릴 맞아요. 것인가에 대한 이 강상재 선수를. 어쨌든 뭐 막판엔 다 가능성을 보여줬군요. 이게 좀 아쉬웠던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느낌. 6라운드 아니었으면 어떡할 네. 뻔했나요 저희. 6라운드 아니었으면 버스 막아. 뭐야? 바로 아니 근데 농구 구단 중에서도 버스 막은 적이 있나요? 사상 최초. 원주 민심 버스. 보여준다. 옛날에 막 막 SBS 이때 막 그런 거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안양 SBS 시절에요? 아니 그때는 오히려 네. 버스를 막은 게 아니라 그냥 버스를 박살낸 거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불 지르고 막. 뭐야? 오죽했으면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심했길래? 어쨌든 명륜동이 그렇게 위험해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젊은 좀 인상적인 선수 좀 유망주를 꼽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뭐 말씀 들어보면은 DB가 지금 약간 신인 육성이나 이런 데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서 네네. 이렇게 딱 눈에 띄는 선수가 확 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좀 누굴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건 약간 자의반 타의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가드진들이 베테랑이 다 부상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인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두 경기씩에서 가능성들을 좀 보여줬던, 그래서 뭐 정호영 선수라든지 뭐 이준희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약간 뭐 가능성 그래도 아니 그래도 약간 뭐 프로에 왔는데 다들 그래도 기량은 있으니까 네. 프로에 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렇죠. 좀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이들이 이제 저 주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또 DB의 미래에 그렇죠. 계속 경험치를 쌓으면서 네. 말이죠.
뭐 좀 네. 그런 개의견의 시점이 네. 돼야 될 텐데. 저는 참 두 선수 봤을 때 좀 진짜 어쨌든 두 선수 다 신인급 선수고 둘 다 가드인데 완전히 상반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스타일이요? 왜냐면 정호영 선수는 경기장 나와서 되게 약간 과감한 플레이를 많이 해요. 근데 약간 그러고 이제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준희 선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짠하다 그래야 되나? 짠하다? 약간 가끔 어쩔 때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왔을 때 좀 주눅이 들어있는 게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부담이 있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완전히 자기 잠재력을 아직 펼치지 못하고 있다, 기량을. 네, 그러니까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쏠 수 있으면 쏘고 굳이 뭐 그러니까 막 준우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느낌. 결국에는 김주성 선수가 그걸 좀 풀어줘야겠네요. 감독이. 예, 그쵸. 김 감독께서 네. 그런 역할을 좀 팬들도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그 FA로 데려왔던 포드 그 선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최성욱 선수인가? 최승욱 선수. 네. 그래도 최성욱 선수도 나름 좀 많이 뛰었죠, 엄청. 초반부터 해서 또 그러니까 역할을 좀 최승욱 해줬던 선수는 부분. 네. 최승욱 선수는 진짜 약간 팀 내 소방수 역할. 소방수요? 어쨌든 그러니까 부상자가 많은 DB 스쿼드에서 그래도 꾸준히 많이 네네. 특히 부상자가 진짜 많았던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때 진짜 음. 굳은 일 많이 했죠. 네. 맞아요. 약간 한화 암흑기 때 이제 마정길 선수 같은 느낌이군요. 마정길이요? 네, 끊임없이 등판하던 맞아요. 권혁. 마정길, 박정진, 네. 권혁은 좀 권혁이요. 그 네. 정도 권혁도 고생하긴 했지만 네. 그 앞선 더 고생한 사람도 있다. 어쨌든 네네. 그런 느낌의 마당수 역할을 해줬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군요. 맞아요. 어쨌든 이런 선수들의 활약도 있었고, 뭐 어쨌든 이렇게 또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 선수들을 바탕으로 또 다음 시즌 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쵸. 다음 시즌 전망. 이제 김주성 대행이 감독, 정식 감독으로 또 출발을 하는 새 시즌이기도 하고. 야, 어떻게 어떻게 주성이 형 예. 5라운드만 봤을 때는 감독은 힘들겠다 싶었는데. 그러게요. 기사 회생했습니다. 네. 근데 DB도 뭐 맞다가 대안이 없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지금 감독 네. 좀 물망이 없나요 지금 후보군이? 없어요. 그쵸. 시장에. 네. KBL 자체가 네. 조금 네. 그 뭐 어쨌든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쨌든 올해보다 좀 잘할 것 같으세요, DB가? 어떠세요? 저는 그래도 정식 감독이 되면은 또 시즌을 준비할 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 본인의 색깔을 입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올해보다는 확실히 그래도 좀 내년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약간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또 그러니까 아마 훈련량이 좀 많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훈련량을 선수들의 피지컬이 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 훈련량이 많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부상 위험성도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상 악몽 이걸 어떻게 좀 극복하느냐가 내년 시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럼 결국에는 부상만 없다면 DB는 어느 정도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리그에서? 저는 뭐 기본 4강권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이 4위 들어서. 이상을 상위권을 할 수 있는 네. 부상만 없다면 야, 그럼 전설의 1군이 이 풀시즌 가동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두경민 선수, 강상재 선수, 김종규 선수 3명만 해도 국가대표급의 기량을 가진 선수예요. 근데 농구가 5명이서 뛰는데 그러면은 외국인 선수 뭐 1명 아니면 아시아 쿼터까지 하면 2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전설의 1군이 나오면 진짜 국가대표급 전력인데, 네. 그러면은 진짜 여차하면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네. 볼수. 저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포워드진의 보강과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백업 자원들의 그런 보강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뎁스 강화가 또 필요하고. 네네. 뭐 정호 씨도 비슷한 의견이세요? 그렇죠. DB 어쨌든 DB 같은 경우에는 뭐 선수진을 어떻게 잘 꾸려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가지고 농구는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DB가 여유가 없나요? 셀러리? 근데 DB 올해 여유 되게 많지 않았어요? 겨우 그러니까 최연 그 올해 많았는데 이제 또 고민이네요. 뭐가 고민이에요? 구단 준줄. 네. 그러니까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또. FA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죠. 예. 시장에 선수가 없다. 약간 트레이드를 하려고 해도 어쨌든 트레이드 카드. 서로 간에 그게 그쵸. 교환이 그 카드가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DB가 뭐- 줄 수 있는 카드가 예. 아니 허리가 DB 없는데 선수를- 어떻게 트레이드를 해? 네. 허리 선수 그러니까 허리 라인 DB 선수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한 팀이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전력 보강도 쉽지 않다. 네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일단 알바노 여권은 뺐고 알파노는 일단 네. 그렇고. 그래도 무난한 외국인 선수 또 한 명 파트너로 데려오고 네네. 네. 뭐 부상 조심하고 뭐 이런 네. 게 되면은 4강권도 가능하다 충분히. 네. 저는 네, 그래서 진짜. 약간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알반 선수나 아니면은 그런 우리가 가장 약한 스몰 포워드 그 라인들을 좀 보강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인 선수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감한 선택을 한번 해봐도 괜찮겠다. 좀 더 스코어러라든지 아니면 그런 스몰 포워드 그 포지션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외국인 선수를 선발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왜냐면 보통 파워 포워드나 센터 포지션을 많이 좀 선호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쵸. 오히려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리는 방향에서 그런 선택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죠. 뭐 저 예전처럼 저 일본에서 뭐 이렇게 데려올 만한 선수는 없을라나요? 일본이요. 그런 느낌으로. 네. 안 되나요? 이제 이상범 감독님 나가시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알바노가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이요? 그러니까 그 아시안 이름을 쿼터라고 밝힐 수 해가지고 없는 뭐 라인. 아니. 그러니까 아시안 쿼터로 들어온 선수인데 네. 이게 원래는 아시안 쿼터가 일본만 됐었거든요. 이제 확대된 거고요. 올해 근데 아마 이제 확대되면서, 올해부터 네. 필리핀까지 아니, 확대가 되면서 예. 그냥 외국인 선수 쓰면 되잖아요. 그럼 일본 선수를. 여기에는 그냥 외국인 선수 쓰면 안 돼요? 꼭 왜? 쿼터로 써야 돼요? 네. 왜요? 왜? 여기까지. 네. 어쨌든 내년 시즌 4강권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여러분들 해 주셨고요. 네네. 뭐 어쨌든 김주성 감독의 기본 색깔은 뭐 어쨌든 안정적 수비를 바탕으로 한 뭔가 그런 확실한 좀 신중한 농구 득점계를 확실하게 살린 효율적인 그런 거를 좀 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방송 굉장히 알찼던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뭐 그래요? 저는 농구를 몰라서 뭐 야구 얘기만 한 것 같은데. 네, 오늘 계속 사실상 DB 방송을 가장한 하나 이글스 네. 방송. 그러니까요. 하나 그래도 이젠 잘합니다. 신인을 많이 잘 뽑아서 올해는 다르다. DB도 이제 신인을 잘 뽑고 이러면은 그쵸. 뭐또 맞아요. 왕조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또 그런 변수들을 얼마나 잘 조금 기회로 삼느냐 변수가 아니라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선수 선발 그다음에 신인 그리고 FA 이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로드맵 상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네. 내년에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다음 시즌에는 DB 팬들이 네. 이제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그러게요. 시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좀 뭐 빠릿빠릿 움직이고 했으면 좋겠네요. 네. 누가 움직여요? 누가 움직여야 돼? 구단이 구단이 프런트도 네. 문제다. 예. 프런트도 같이 물러나라. 이상범반 책임지냐? 그것 같진 않네요.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거. 네. 근데 예. 아니 지금 수원 삼성도 왜 이병근만 나가냐? 프런트도 나가라 난리던데. K리그도. 근데 DB는 여기는 그래도 그런 얘기는 안 뭐 나오네. 금전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음. 그 DB 그룹 그 규모를 생각하면은 농구단에 꽤 지원을 잘해주는 편이긴 해요. 프런트 이슈는 맞아요. 없는 편이군요. 네. 맞아요. 괜찮다.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FA나 이럴 때도 돈을 쓰는 편이고 안 쓰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인색하지도 않고. 네. 그러면 뭐 응. 이제 문제는 이제 진짜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로 잘 풀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 아니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쓸 땐 쓰는데
평소에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예. 아 그래요? 평소에는 또 어떤데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이게 운영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디테일이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 쓰는데 너무 우리 이때 잘 써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그 기분만 옛날- 잘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 회사도 막 회식을 한 번씩 거하게 해요. 막 한우를 사. 근데 평소에 회사를 보면은 뭐 그렇게 썩 막 만족스럽지 않아. 네. 아니 그 옛날에 한화내 이용규 정근우 사고 장땡인 걸로 했던 권역사면 비슷한- 끝이고 김성근 네네. 데려오면 끝이다. 근데 디테일이 없었죠. 네. 그 그러니까, 구단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기분 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잘하더라도 계속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플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게 또 프런트의 역할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그런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죠. 네. 네, 지금까지 오랜만에 돌아오신 특급 게스트 네. 우리 호정 씨와 아하. 원주 DB 시즌 결산과 전망을 해본 네. 극각 공놀이였습니다. 호정 씨 근데 이거 클럽 이드님 후원 리액션 해야 돼요. 10,000원. 뭔데요? 10,000원 후원하셨어요. 클럽 이드님. 아니 안 들으셨어요? 원하시는 리액션이 있으신가요? 클럽 이드님. 야, 솜사탕, 보통은 리액션- 솜사탕. 솜사탕. 그거 리리코. 네. 리리코 그걸 원하실까요? 제가 하는 걸. 해주세요. 네. 네. 클럽 이드님이 댓글을 또 남겨주시면 정호 씨가 네. 후원 리액션을 자, 제가 네. 다음에 또 언제 출연할지 모르겠지만 출연한다면 저희가 뭐 아니 이게 아예 춘천에 가서 리액션만 따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아니 쇼츠 네. 다 찍어. 저 밈 뭐야 토카토카부터 해가지고 아니, 다 찍어야 돼요. 뭐가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하이보이부터 해가지고 뉴진스 다 찍어. 포토그래퍼 해가지고 온갖 밈을 그냥 다 종합 이러면 선물 정호 씨에게 적절한 질문. 정호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네. 되세요? 아 그러니까 제 앞으로 계획이요. 이미 끝났어. 거기서 뉴진스의 하이보이어 얘기 했었어야죠. 그래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뭐 아니, 이제 그것도 이제 끝났나 봐요. 예, 한 번 더 그래요. 봤다고 하죠. 정우 씨가. 네.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뭐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겠고요. 아니 갑자기 실존적 고민을 아이고, 얘기하시네. 왜 갑자기 건강하시고요, 다들. 아니 1시간 넘는 뭐야. 시간 동안 재밌게 얘기해놓고서 네. 갑자기 왜 허무주의로 빠져요 또. 내가 다음에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또 원조 아는 척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좀 네. 뭐 자주 좀 나와주세요. 아니 제가- 다음에는 한번 네. 그 우즈 씨 스튜디오에서 한번 하시죠. 그러니까요. 저희 네. 스튜디오 좀 오시고 지난번에 오셔서 저 국밥 한 사발만 하고 가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아이씨, 그때 나가서 먹자고 해놓고서 그래요? 그때 배달시켜 먹었어요. 나가서 먹었던 거 아니었어요? 배달 아니고 먹었어요, 원조 하는 배달. 편집하느라 원주하는 척 아하. 집에서 배달시켜 맛있게 먹었죠. 그래도. 네. 네, 어쨌든 맛있었어요. 자주 오시고요. 네. 다음에는 뭐 녹음하든 저희 이제 생방송도 하려고 해가지고 생방송 네네. 출연도 한번 해주시고. 네. 생방송에서 한번 같이 클럽 해보자고요. 이드님께 리액션도 하시고. 아 좋네. 너무 그렇게 한번 좋네요.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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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아무튼 또 멀지 않은 시기에 정우 씨와 다시 만나길 학수고대하면서 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의 조국인 저 혼자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모두 안녕. 안녕. 정우 씨 조만간에 쉽지 또 않다. 쉽지 만나요. 않아. 그럼요. 쉽지 않아.